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. 지난 3월 1차 구속, 이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죠. 이 당시에 오후 6시까지 접견 허용 시간이 있는데 이걸 훌쩍 넘겨가지고 다음 달 새벽 5시까지 1박 2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. 이날이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한 날이었는데, 그리고 이제 접견 특혜 자체가 구치소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조차 되지도 않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넘겨서 하는 전례가 없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11시 55분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입력을 해놓고 대신 수기로 적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난 거거든요. 근데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. 보는 눈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아무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정시설에 규칙이라는 게 있고 저녁 6시가 넘으면 어떤 경우에도 외부인 접견 같은 거 허용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, 저게 아무리 이제 구속취소로 석방되기 전날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미리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문제고, 어떻게 밤 12시 넘어서까지 변호인들이 접견실에 같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납득이 안 되고, 지금 이제 그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? 서울구치소장이 아마 네.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이제 새 담당자가 왔는데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전 구치소장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런 그 원칙이나 프로토콜대로 따르지 않고 이게 일종의 이제 비정상적인 특혜나 편의를 줬던 것 같고요. 현직은 처음이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수감됐던 경우들이 많잖아요. 뭐 전두환,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, 이명박. 근데 이런 류의 잡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. 물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알려진 바로는 밤 12시까지 변호인들 접견을, 그것도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, 이런 건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무튼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보고, 저것도 이제 뭐 사실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문책하고 처벌해야 되겠죠.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앞으로도 나올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원래 정치라는 거는 희소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. 그러니까 희소 자원이라는 게 이제 인사잖아요. 근데 지금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인 얘기 나오죠. 매간 매직 나오죠. 이단 종교 나오죠. 뭐 그리고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, 이게 지금 다 드러나는 과정인데요. 저는 사실은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저러지? 왜 그 안에서 면회를 간다, 또 윤어겐 이런 것들이 왜 힘을 받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. 그냥 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죠.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, 대통령이.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지금 볼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과 관련한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중에 저는 사실은 그 정당 사람들 중에 계엄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다고는 보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헌법 공부도 다시 하고,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리가 지금 없는 비리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 도덕적 해이에 빠져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. 그러면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,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라면은 지금 정권부터라도 무엇이든지 이게 그 게임의 규칙,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를 만드는, 시스템에 의해서,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지금 사실 MBC 어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소총 200정을 예산을 2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구매하려고 했다. 물론 이제 실제 구매까지는 안 갔지만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구매 계획 결제자가 당시 정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총을 구매하려고 한 걸까? 약간 좀 섬뜩하더라고요. 네, 의심스럽죠. 가뜩이나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무기를 서서라도 막아라, 이런 지시가 있었고, 그리고 막 일부러 들고 다니라고. 자동소총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. 근데 구속 취소돼서 나오자마자 경호실의 무기를 더 이제 고도화하려고 무기 구매를 추진했다라는 거는
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하셨던 대로 좀 섬뜩한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아무리 경호처라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무기를 쓴다는 거는 그건 이제 국민을 상대로 그야말로 전쟁을 선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 세계는 제가 보니까는 그러고도 나와요. 저분이 그 경호처 이 간부들한테 내렸던 지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단편이지만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지금 진행되는 이제 특검 수사의 연장의 필요성 같은 걸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 연장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둔 그런 뭐 여권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특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다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고 김건희 특검은 뭐 이게 뭐 파면 팔수록 뭔가가 새롭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저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내란 특검은 거의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법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논란이 따르는 규정도 있는데 그건 뭐 그거대로 저는 뭐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여러모로 전 논란이 클 것 같아요. 그건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.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은 특검 연장의 정당성에 그 탄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자동 소총 구매 계획을 자발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명을 받아 세웠느냐 이제 이런 거를 또 조사하려고 하겠죠. 그러면 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. 지금 이제 검찰도 그렇지만 군도 그렇고요. 이 경호처도 그렇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상관의 명을 받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느냐. 그러니까 명을 받도록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명을 받아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 전부 그 소위 내란죄로 해가지고 뭐 주요 종사자 뭐 단순 종사자에서 다 걸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.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폭압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교육에 어떤 균형점을 맞출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니까 이제 특검 연장하면 그다음에 아마 내란 특별재판부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. 특검이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아직 1차 연장은 안 된 상태 아닙니까? 근데 제가 볼 때요. 지금 그 윤석열, 김건희 커플이 한 일은요.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해도 다 못 찾아요. 그러면 그거 특검 계속 연장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국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의법 조처하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게 맞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